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능력도 비슷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 유독 한 사람만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경우요.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말을 해도 한 사람의 말은 귀에 꽂히고 다른 사람의 말은 그냥 흘러갑니다. 같은 부탁을 해도 한 사람은 흔쾌히 도움받고 한 사람은 번번이 거절당하죠. 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말투도 외모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심리학이 밝혀낸 그 결정적 차이를 하나씩 벗겨 보여드릴 텐데요. 마지막 차이는 조금 소름 돋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놀랍게도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맞추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편의상 한 명은 나, 다른 한 명은 그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늘 내 스타일대로 말합니다. 내 속도, 내 목소리 크기, 내가 쓰던 단어 그대로요. 반대로 그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가 천천히 말하면 자기도 천천히, 상대가 나직하게 말하면 자기도 목소리를 낮춥니다. 상대가 방금 꺼낸 단어를 골라서 자연스럽게 되돌려주기도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에 내장된 복사기 같은 거예요. 마주 앉은 사람이 커피잔을 들면 나도 모르게 슬쩍 커피잔을 드는 것, 상대가 팔짱을 끼면 어느새 나도 팔짱을 끼는 것,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의 몸짓과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모방을 받은 쪽의 반응이에요. 1999년 심리학자 차트랜드와 바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따라해준 상대를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그 대화가 더 매끄러웠다고 느꼈습니다. 호감이 유의미하게 올라간 겁니다.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다고만 느낄 뿐이죠. 물론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를 통째로 티나게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흉내낸다는 인상을 주니까요. 핵심은 상대의 속도와 온도에 나를 살짝 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오늘 여러분이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에게 맞춘 쪽이었나요?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맞추게 한 쪽이었나요? 만약 후자라면 방금 살짝 찔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늘 내 톤으로만 밀어붙이면서 왜 대화가 겉도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건 5개의 차이 중에서 가장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말을 맞추는 것만으로 어디서든 환영받았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한 건 말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말을 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덜하는 사람이 사랑받았다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기 이야기를 화려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 대화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예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대화가 시작되면 자기 이야기로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어디를 다녀왔고 무슨 일을 겪었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은 끊기지 않는데 이상하게 상대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반면 B는 정반대로 움직여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를 대화의 주인공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차이는 질문의 개수가 아니라 질문의 종류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후속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상대가 방금 한 대답을 받아서 그 위에 한 겹 더 얻는 질문이에요. 마치 상대가 던진 공을 받아서 다시 그 사람 쪽으로 정확히 던져주는 캐치볼 같은 거죠. 그 프로젝트 끝났어요? 하고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기분이 어땠어요? 하고 감정 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사람을 사로잡을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황과 예먼스 연구진이 2017년에 온라인 채팅 600여 명 그리고 스피드 데이팅 현장까지 관찰했는데요. 후속 질문을 많이 던진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훨씬 더 호감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후속 질문은 나는 지금 당신 말을 진짜로 듣고 있어요 라는 증거거든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걸 액티브 리스닝,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있다는 걸 상대가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B는 그래서 상대의 말을 슬쩍 요약해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좀 서운하셨겠네요. 이 한마디에 상대는 마음의 방어를 스르르 내려놓아요. 내 감정을 알아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무장을 풀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대화에서 질문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아니면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가 대답할 차례만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반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사람을 사로잡는 건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해주는 사람이 호감을 얻는다는 상식과 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차이는 정반대예요. 환영받는 사람은 잘해주기만 하지 않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영받는 사람은 잘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왜 더 좋아한다는 거지? 그거 민폐 아닌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 지점에서 우리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두 사람을 다시 세워볼게요. A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계속 베풀어요.
커피도 사고 짐도 들어주고 부탁을 받으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는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B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가벼운 부탁이에요. 그런데 부탁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B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걸 300년 전에 이미 써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에요. 프랭클린에게는 자기를 대놓고 싫어하던 정적이 한 명 있었어요. 보통은 잘 보이려고 선물을 보내겠죠. 그런데 프랭클린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댁이 가지고 있는 귀한 책을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작은 부탁을 건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책을 빌려준 그 정적이 이후로 태도가 부드러워지더니 결국 평생의 동지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미 산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야 이거 예뻐 하면서 택을 뜯는 그 마음이에요. 내 행동하고 내 감정이 어긋나면 우리 뇌는 그 불편함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슬쩍 바꿔서 악의를 맞춥니다. 그 정적의 머릿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내 아까운 책을 빌려줬지? 이 모순을 풀어야 하니까 뇌가 답을 만들어냅니다. 아, 사실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나 보다. 행동이 먼저 가고 감정이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탁의 크기가 아니에요. 거창한 도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작은 부탁이어야 합니다. 그 작은 부탁이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주거든요. 나는 당신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부탁은 사실 상대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자꾸 뭔가 물어보고 도와달라 하는데 이상하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이 원리를 정확히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부탁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빈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회식 자리 그리고 단톡방으로 옮겨옵니다. 네 번째 차이는 앞의 것들과 결이 좀 달라요. 부탁이 상대의 자존감을 채우는 일이었다면 이번엔 내 쪽의 갑옷을 벗는 일이거든요. 여기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회식 자리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안 보여요. 실수담도 없고 약한 소리도 없고 늘 완벽하게 정리된 얼굴입니다. 얼핏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곁을 안 내줍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사람에겐 다가갈 틈이 없거든요. 반대로 B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때 진짜 당황했거든요. 딱 그 한마디에 테이블 공기가 풀립니다. 다들 저 사람도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꽁꽁 닫아둔 창문을 먼저 살짝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여는 거지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함정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빈틈을 보이는 것과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원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인간관계도 서툴고요. 이렇게 끝없이 내려가면 듣는 사람은 안도가 아니라 피로를 느껴요. 그건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내 짐을 떠넘기는 거니까요. 빈틈은 상대를 편하게 하고 자기 비하는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법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심리학자 스프레처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는데 처음 만난 사이라도 서로 번갈아 자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호감과 신뢰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핵심은 번갈아예요. 한쪽만 계속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 열면 상대도 하나 열고 이렇게 주고받는 리듬. 그게 두 사람 사이를 순식간에 가깝게 만듭니다. B가 저도 당황했어요 하면 상대도 사실 저는요 하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회식이나 단톡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쪽이었나요? 아니면 먼저 창문을 살짝 열어 보인 쪽이었나요? 여기까지 우리는 네 가지 차이를 봤습니다. 말을 맞추고, 질문하고, 부탁하고, 빈틈을 보이는 사람.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다 따라하고도 이상하게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가 사실은 앞의 넷을 전부 무너뜨릴 수도 있는 진짜 열쇠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분명 웃으면서 질문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꺼내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어딘가 찜찜하게 남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사실 앞에 네 가지는 전부 도구였어요. 미러링도, 질문도, 부탁도, 빈틈도 그 자체로는 열쇠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구는 쓰는 사람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상대를 내 편으로 이용하려고 이 기술들을 쓰는 순간 사람은 신기할 만큼 빠르게 그걸 알아챕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보면 이건 투사와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요. 내 속마음이 상대에게 그대로 비쳐 보이는 겁니다. 마치 빔 프로젝터처럼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해 라는 계산을 품고 질문하면 그 조바심이 표정과 목소리에 새어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인데도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어쩐지 부담스러운 겁니다. 전직 FBI 요원이었던 잭 셰퍼는 사람의 호감에 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고 자주 보고 오래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는 강도가 클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셰퍼는 여기에 무서운 단서를 답니다. 이 공식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딱 하나를 어기면 상대는 오히려 적이 된다는 거죠. 바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가 꼽은 흔한 실수는 세 가지예요.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관심 없어 보이는 것,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가로채 독점하는 것, 그리고 불평과 비판을 습관처럼 쏟아내는 과도한 부정성. 재미있는 건 이 셋의 공통점입니다. 전부 상대를 나와 있으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연구한 줄리언 트레저도 똑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귀를 닫아버리는 말버릇이 있대요. 뒷담화, 비판, 끝없는 불평, 변명, 과장 같은 것들이요. 반대로 신뢰받는 사람의 말에는 네 가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정직함, 꾸미지 않는 진짜 모습,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의. 결국 기술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마음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차이를 관통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우리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 대화 뒤에 남은 내 기분으로 상대를 기억하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그 사람은 헤어진 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다행스러운 사실이에요. 호감은 타고난 말솜씨도 화려한 유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대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일, 즉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내일 여러분의 대화를 조금이라도 바꿔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심리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작은 온기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미리 살짝 열어둘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가 갈까요? 목소리와 침묵에 숨은 심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반대로 볼수록 이상하게 정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는 그 짧은 순간, 처음 3초 만에 호감이 결정되는 첫인상의 심리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